관객이 최대한 많이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바깥 날씨를 봐서 알거든요, 제가. 저는 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주셨죠? 그래서 오시면서 이제 뚝섬에 내리고 성수로 빠지고 이럴 수 있었는데 귀한 시간도 주말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객석과 좀 무대가 유난히 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표정도 좀 잘 보이고 이래서 저희 또 노란노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인사 정식으로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방금 보신 감사가의 성산별곡을 20년 전에 연주신 21년 전이요. 연주했던 지금 영화 감독을 활동하고 있는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오랜만에 아주 초창기 작품으로 또 관객분들 앞에 앉아 주셨는데 아마 설렘과 약간의 민망함을 안고 이 자리까지 와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막 다시 보신 감사가의 성산별곡 어떠셨어요? 저는 좀 보시면서 내가 저런 걸 찍었던가 하는 부분과 나 저 때도 저런 걸 좋아했구나 막 이런 부분이 섞여 있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이걸 화질 안정을 유튜브에 올려놓고 몇 년 하면서 가끔 생각하거든요. 비공개 유튜브로. 이렇게 화질 좋게 또 4K로 리마스터링 해주셔서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좀 뭐랄까 다시 보니까 저 때가 이제 20대 중반 때 찍었던 것 같은데 되게 좀 뭐랄까 그 당시 저한테 그때 기분도 좀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특급 영화를 찍었네? 라는 그런 생각 좀 나면서 저런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잘했다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아쉬움을 있는 사실 그때 거의 첫 영화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한 모습이 좀 지금 와서 좀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젊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저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했던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2004년 작품이니까 거의 20년 전에 나를 보는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사실 아마 감독님은 이제 영화를 보시면서 20년 전에 나를 약간의 주마등 시퀀스로 이렇게 쭉 복귀하는 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 나온 김에 좀 궁금해집니다. 어떤 사람이셨어요, 20년 전에는? 글쎄요, 제가 그걸 그냥 영화를 저 당시에는 영화를 할까 말까보다는 영화 감독을 하고 싶다는 게 이미 마음에 든 상태였던 것 같고요. 학교로 돌아가서 친구들하고 이제 당시에는 사실 16mm 필름으로 영화를 찍으면 조금 더 쳐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6mm라는 매체가 등장하긴 했는데 6mm는 약간 좀 먹는 애들이 찍는 느낌으로 좀 약간 치부하는 느낌이었고 16mm로 찍으면 사실 영화제도 많이 좀 프리미엄이 붙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는 16mm 카메라가 없어서 필름 기반이 아니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꾸역꾸역 이제 30개 돈을 들여가고 16mm로 무조건 찍어야겠다 해갖고 어쨌든 찍은 첫 저희 학교 16mm 단편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사실 저 때도 되게 많은 시행착오와 화장실 가서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약간 공황도 빠지기도 했는데 그때는 어쨌든 영화 감독이 되겠다는 그런 포부와 그런 포부가 갖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좀 겁없는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저도 내향이긴 한데 좀 일이 닥치면 좀 어쨌든 좀 도전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어쨌건 영화를 좀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강했던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뭔가 결과론적인 이야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 엑시트와 악마가 이사왔다 지금 감독님의 이제 장편 영화들을 다 보신 관객분들이라면 이때부터 이미 어떤 한 세계의 씨앗이 발화했던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함께 하셨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뭔가 쭉 이어져 온 것, 뭔가 감독님이 자기 세계를 어떻게 넓혀왔는지 이렇게 짐작해 보게 되는 순간들이 또 이 영화에 담겨 있어서 그런 얘기도 일단 좀 차차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 영화 오늘 거의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 교실이라는 굉장히 제한된 공간 그리고 딱 두 인물의 대화의 주고받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서스펜스들 이런 것들이 코멘터리 영상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제작 자체가 어떤 아이디어를 끌어가는 원동력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선택했던 부분들인지 아니면 감독님 나름대로의 어떤 미션이었던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 옵션이 사실 에픽 때문에 실험 영화 옵션이라고 이렇게 되긴 하지만 영화 찍으라는 옵션이었는데 당시 필름으로 찍고 싶다라는 첫 번째 목적과 회차는 1회차로 끝내야 된다라는 게 두 가지로 붙었었고 돈도 없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공간을 한 명씩 배우를 적게 나오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저런 얘기를 구상할 때 엔딩부터 구상을 했고요. 이런 걸 주셔서 이렇게 뭐 하다가 밖에는 경찰 경우가 이제 대기하고 있다. 약간 이런 데서 사람을 쫓아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1차로 찍으려고 저렇게 아우를 맞춰서 짰는데 결국 1차에는 다 못 찍고 2차로 찍었어요. 제가 중간에 너무 멘붕이어가지고 너무 똑같은 장면 막 쓰다 보니까 뭐 찍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1차로 마무리를 하게 됐고 어쨌든 결국에 목적을 달성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영화를 찍으면서 사실 그 당시에도 어린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20년 전에 생각하면 애기잖아요. 애기 지금 제 나이로 생각하면 완전 애기인데 그 친구가 뭐 저런 대본을 썼을 때 뭐 대단한 생각을 했으니까 어떤 큰 의미보다는 되게 그 청산설명이라는 그 구조에서 뭔가 단어들에서 뭔가 이시감 개성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 같고 저도 분명히 그게 모르고 막 썼던 것 같아요. 모르니까 막 말도 안 되게 막 살을 붙여서 그럴듯하게 좀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좀 유효하게 작용됐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못 모르고 했지만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무대각을 맞춰서 좀 완성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간 감독님 눈에는 지금 보면 귀엽거나 혹은 허술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텐데 사실 그마저도 뭔가 굉장히 어떤 절실함 그리고 용감함 이런 것들로 이제 변화돼서도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 말씀 듣다가 궁금했는데 엔딩부터 시작하셨다는 거 요즘에도 유효한 방식이세요? 대부분은 아마 엔딩을 정하지 않고는 글을 보시는 그 창작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영화 그래서 제 주변 감독들도 보면 엔딩을 만들지 않고는 영화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도 아예 엔딩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해보자 했을 때 엔딩을 만들고 중간에 사람을 쫓아가는 과정으로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 많아가고 저도 그런 사람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중간이 사실은 허술하게 되는 지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아마도 대부분은 아이디어를 얻을 때 강렬한 어떤 씬에서 시작하는 분들이 있거나 혹은 이런 얘기로 엔딩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구조만 갖고 또 사람을 쫓아나가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엔딩이 어떤 강렬한 지점이나 확실한 게 없으면 자신감 있게 보지 못하는 스타일인 것 같긴 합니다. 재밌네요. 그래서 저도 이 영화의 엔딩이 참 강렬하게 다가왔는데 그 코멘터리 영상 보면서도 아 저런 이유 때문에 또 저런 선택을 하셨구나 뭐 이런 것도 좀 뒤늦게 알게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관객분들 오늘 들어오실 때 이 엽서 다 받으셨죠? 저 이거 감독님 뒤에 이제 사인이 출력되어 있는데 글씨를 너무 잘 쓰세요. 글씨가 굉장히 예쁘고 돌려보니까 이 제목도 감독님이 직접 쓰신 걸까나 생각이 했는데 이건 다른 전문
누군가의 손길이 들어간 것이고 그 제목 이야기가 코멘터리에도 나왔지만 이게 참 그 두 인물들 혹은 인물과 사회 사이에서 사실은 끝내 어떤 감상도 또 이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런 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인상적인 제목으로 다가왔는데 그 직접 찍으셨어요? 아니면 주변에서 어떤 피드백도 좀 받아보셨는지 이런 거 궁금하더라고요. 직접 경험했고요. 그 저희 때그 교과서 보면 보통 뭐 저희 때는 그냥 국어 이런 거 하나 거든요. 국어 혹은 문학 딱 두 개였는데 요새 친구들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국어 뭐 고전문학의 이해 뭐 이런 식으로 챕터가 나눠지고 이런 도입되는 분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식의 어떤 연관성을 지어서 좀 생각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 저기 코멘터리도 나오지만 뭔가 감상과 이해 근데 저희 때는 주입식이었거든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할 것 같긴 한데 그 저런 시나 어떤 고전 문학을 접할 때 굉장히 상징과 여기에 스토리를 갖다가 강제적으로 주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거를 읽고 느끼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해석을 하는 거는 오답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뭔가 강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학교라는 시스템이 사실 저희 때는 되게 무서운 공간이었거든요. 야만의 시대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엄청 때리기도 하고 그런 시절과 좀 덧붙여서 이런 제목을 붙이면 어떨까라고 그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학생과 선생의 이 관계 전복을 다루는 영화가 흔치 않았던 시기 같거든요. 그 뭔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이 관계를 이렇게 뒤집어보면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신?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많이 맞지는 않았어요. 제가 맞은 건 세번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3년도 14대 정도 맞았거든요. 선생님한테. 근데 보통 제 주변은 100대 이상 맞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뭐 이런 얘기, 뭐 옛날 얘기니까 그냥 뭐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선생님들이 뭐 벌레가 얼차는 거 이상 가봐하고 그냥 뭐 당구채도 그냥 뭐 엉덩이 때리는 거 그냥 매일이 벌어지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저는 그 중에서도 그냥 좀 얍삽하게 그 살벌이면서 잘 맞지 않는 타입이었는데 숙제도 먹어보고 해가는데 그 중에서도 선생님들의 그 야만적인 다는 아닙니다만 몇몇 선생님들의 그 야만적인 모습을 좀 많이 봐서 되게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게 각인이 됐던 사람이어서 사실 저한테는 그 고등학교 때 막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어떤 각인, 그런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일 수 있는 어떤 저의 체험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학교에 대한 어떤 좀 네거티브한 인상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에서 좀 이런 게 좀 발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이 학교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몇 대 맞았는지 왜 세보셨어요? 생각보다 저는 많이 안 맞아서 왜 나는 많이 안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마 제가 맞는 걸 극도로 싫어해서 정말 저는 아픔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서 저희 때 삼각자로 이렇게 모서리 꼭꼭 때리시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러면 얼굴에 피가 뻥하고 쏟잖아요. 근데 그걸 한 대 맞고 나서 너무 아파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맞으려고 막 숙제하고 막 도망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진짜로 막 100대 이상씩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그게 이제 고3 동안 얼마나 적게 맞는가가 일종의 미션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아지네요. 얼마나 적게 맞느냐가 미션인 1년이 10대 시절에 있다는 게. 보시는 관객분들도 뭐또 연령과 상관없이 다양한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객석에서 질문을 좀 받아볼까 봐요.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감상도 좋고 질문도 좋으니까 한번 도란도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옮겨볼게요. 맨 앞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20년대에는 이제 선생님도 무섭고 하고 많이 혼나고 많이 그랬는데 저기 영화에서 보면은 서로 다른 장면으로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아까도 뭐 결말을 먼저 생각하고 했다고 하시는데
그 20년 전에 생각하는 이 영화 감상평이나 지금 바뀌었을 때 이게 세대가 바뀌었고 또 다른 손님도 있고 요새는 혼내도 또 처벌 그것 때문에 못 하는데 지금으로 이 영화를 다시 본다면은 이 감상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감독님의 그때 20년 전 이 영화랑 지금 20년 된 그러니까 미래 지금 현재요 이 모습이랑 어떻게 감상평이 틀린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결말을 그때 지었던 게 바라보고 했다니까 지금은 또 달라졌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생각하는 관점이나 뭐 생각이 있으신지 그냥 그런 얘기 좀 듣고 싶어갖고 예,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또 달라졌을 것 같아요. 감독님의 감상 달라졌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이제 학교의 어떤 시스템의 문제에서 고발하려고 찍은 영화는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저 미실 공간에서의 어떤 서스펜스가 끝에 어떻게 밝혀지는가가 주요 관점이었기 때문에 저거는 아마도 저기 만듦새나 어떤 설명의 좀 문법상의 어떤 세월의 흐름에 대해서 세월의 흐름에 대해서 약간 녹슬거나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아마 끝부분의 어떤 저런 그 극적 전환은 그래도 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오히려 20년 전에 했을 때와 지금 했을 때 아마 보신 분들이 느끼시는 차이는 어떤 화면비 4대3의 어떤 화면비 어떻게 보면 요새 많이 네트워크가 유행하다 보니까 4대3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 필립 스위치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생경함을 느끼실 것 같고 그다음에 학교의 옛날 모습과 어떤 말투도 사실 많이 변했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옛날 영화로서 미흡한 부분들을 그냥 덮어버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오히려 그게 어떤 구조상에서의 어떤 받아들이기 좀 사실 저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 했던 방식도 여전히 그 구조의 어떤 강렬함 그래도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보면서 이것을 2025년 버전으로 리메이크 한다면 그 선생과 학생의 관계를 넘어서 최근에 학교 폭력에 관한 이야기들도 정말 많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가해 피해 구도가 뒤바뀌는 설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떤 공동체든 학교를 포함해서 그런 위계 구조가 생기고 나면 이런 권력 구도의 문제가 또 뒤따르기 마련이니까 좀 더 또 열린 시각으로 영화를 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까 손 혹시 들어주셨던 분이 더 계셨을까요? 한 번만 다시 네, 중간 먼저 갔다가 올라가 볼게요. 있어가지고 혹시 그 빌런 캐릭터가 뭔가 옛 선생님에 대한 어떤 되게 원망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영화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빌런 캐릭터 예전 선생님과의 어떤 그런 백스토리를 혹시 시나리오 때 설정해 주신 게 있는지랑 그 선생님 캐릭터가 이제 기억에 남는 학생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어떤 학생 얘기를 하는데 빌런 캐릭터가 왜 굳이 그 학생을 언급했냐면서 얘기하는데 이 선생님 캐릭터가 그 기억에 남는 그 문제 학생과의 어떤 그런 백스토리도 혹시 생각해 주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 이 4K 리마스터를 할 때 혹시 그 예전에 찍었던 16mm 로버티크를 다시 스캔을 하셔서 하신 건지 4K 리마스터 그 과정에 관여를 하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뒤에 지금부터 아까 그 관계자분하고 얘기 좀 했었는데 제가 관여는 하지 않았고요. 그 필름을 아예 4K로 스캔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2K나 HD급으로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4K로 강제 리마스터링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필름이다 보니까 4K 설정으로 스캔을 아예 확장시켜서 하셔서 더 용이하셨다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색이나 이런 것들을 좀 관여하면 잘 해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두 선생님과 그 학생의 어떤 전사 같은 부분은 대략적으로 생각해놓긴 했지만 대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게만 설정을 해놨고요. 그 각자의 서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뭔가 얘기를 해주는 게 오히려 이 영화의 장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당시와는 생각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어떤 범죄자의 서사, 과거의 어떤 전사로 인해서 그 친구한테 어떤 면죄부나 그 친구에게 어떤
감정을 주는 게 지금은 사실 크게 옳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때는 서로 간에 각자의 생각과 어떤 억울한 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그게 평행으로 달리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각자가 느끼는 선생님이 자신 학생에게 헌신을 다했고 열심히 가르쳤다고 생각하는 자부심 있는 선생님과 자기는 학교에서 아무런 부재도 받지 못하고 선생님들은 자기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평행선이 만났을 때 만나지 않고 어쨌든 결국 결말을 향해 가는 그런 구조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전사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저는 대사로 이 정도만 보여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되게 어떻게 보면 동등한 분량으로 배치가 됐던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이만큼을 보여주고 저 사람도 저만큼만 보여주고 그래서 좀 끝까지 관객분들도 그렇겠지만 저 역시 끝까지 판단을 내릴 수 없어지는 그런 상태로 영화가 또 마무리되더라고요. 좋습니다. 다음 여기 끝에서 손 들어주셨어요. 예, 저 감독님 영화 엑시트랑 악마다이사 왔다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오늘 이게 어떤 영화일까 궁금해서 왔는데 좀 깜짝 놀라서 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영화를 재밌게 만드시는 감독님은 시작부터 다르구나 좀 느꼈고요. 이런 영화도 볼 수 있는 이런 귀한 자리가 계속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깊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처음에 영화를 볼 때 그 선생님으로 나오시는 분이 오히려 인상이 부락부락하셔가지고 분명히 좀 선생님 같지는 않더라고요. 보면서 나중에 이제 그 관계가 바뀌는 걸 보고 아 이게 또 이럴 수도 있구나 또 다른 면을 봤어요. 근데 그것도 배우분 캐스팅을 할 때 일부러 선생님을 좀 무서운 분으로 했는지 그다음에 또 나중에 탈출하신 분 그건 이 인상이 오히려 좀 순해 보여가지고 좀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하신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 그림체가 정말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 선생님도 홍석영 배우님은 어쨌든 그 80년대 영화 파업전에 주연이셨던 그 장사범매라는 그 영화 제작사 약간 그 예전에 노동권의 어떤 영화로서 뭔가 세상을 좀 바꾸려고 했던 그 장사범매라는 영화 자체가 있어요. 거기 파업전이라는 영화로 주연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 당시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영화에서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는 배우분이신데 워낙 그때 선생님을 폭로하는 생각을 하면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좀 강한 힘을 가진 그 파업전에서 봤던 그리고 그 다른 영화에서도 봤던 그런 인상이 센 어떤 배우분을 모시면 어떨까 생각해서 그 어렵게 그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저 충무로 당황해서 만나고 막 이렇게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출전을 해달라. 학생 영화인데 당시에는 사실 저희가 돈을 많이 들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으니까 1일차 하면 한100 맞춰가고 했는데 저희가 1일차를 못하고 2일차를 했기 때문에 출연료를 조금 더 드리고 부탁을 해갖고 2일차로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뒤에 뭐 이렇게 계속 그 작업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여기저기 나오시는 모습도 보기 좋더라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 좀 강한 인상의 선생님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그런 이질감을 좀 더 표현하는 데 적합하다 생각해서 캐스팅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도입이 정말 영리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상은 강한데 또 약간 가죽 자켓 이런 거 입고 나오시잖아요. 되게 센 사람 같은데 또 약간 말을 더듬는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그냥 이 상황 자체에 대한 저 인물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엄청 달면서 확 몰입해서 좀 영화를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관객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엑시트와 악마가 이사 왔다. 이게 좀 약간 궤가 맞춰지는 느낌도 들고 내가 약간 맞춰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좀 장르에 대한 이야기를 감독님 만나면 여쭤보고 싶었어요. 언제나 참 그 둘 이상의 장르를 혼합하시는 걸 처음부터 잘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엑시트가 아주 평범한 청년의 이 재난 탈출기를 그리면서 좀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일상의 균열과 유머를 섞는다면
악마가 이사왔다는 저는 좀 훨씬 더 내밀하고 부정적인 드라마라고 생각했거든요. 거기서 어떤 오컬트와 멜로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혼합하시면서 장르의 폭을 이렇게 넓혀 가셨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첫 번째로 만든 영화라고 하는 감상과 이해 청산 별곡 역시 어떤 일종의 사회 드라마와 스릴러 장르를 결합한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감독님은 어떤 걸 좀 매력적으로 느끼시는 걸까? 원래 좀 그런 장르를 섞어보자 이런 계획을 하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였던 걸까? 이런 것도 궁금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화는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제가 어쨌든 저도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완성이라는 게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발전을 해나가고 어디에 이제 진짜가 있는지 찾아가는 과정인데, 어쨌든 영화는 재미라고 하는 것이 웃음 혹은 어떤 규모, 그리고 어떤 막 화려한 화면 구성, 이게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감동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누군가에게 눈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사소한 감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다 재미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어쨌든 그 영화에서는 어쨌든 관계가 줄 수 있는 사소한 감정 하나라도 있으면 그게 재미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이 영화를 이해하고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게 조금 더 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대중적인 느낌에 좀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거고, 뭔가 좀 사람의 감정을 더 건들고 조금 불편한 지점 혹은 좀 어렵더라도 좀 더 깊게 다가갈 수 있는 영화들도 있는 반면에, 저는 그거까지 갈까면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조금 더 쉽게 대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소한 얘기 혹은 더 규모 있는 얘기를 좀 재밌게 하고 싶다. 그게 예전부터 바뀌는 것 같고, 아무래도 영화 시작을 제가 하게 된 계기가 백투더퓨처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영화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거기서 어렸을 때 가게 됐던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라는 게 이렇게 재밌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이 아마 좀 많이 각인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아주 그저께 개봉했던 세계주의 같은 그런 좋은 영화, 지진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좋은 영화들은 또 더 신중하게 좀 깊게 만드시는 감독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좀 더 대중에 좀 더 살을 부리면서 좀 더 신선한 영화를 좀 만들기 그래도 더 고민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저께 개봉한 유강 감독님의 신작 세계주의, 너무 좋은 영화지만 나는 그것과 다른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해주셨고, 아니요, 어제가 만들려고 해도 만들기가 어려운 영화고, 제가 유강 감독님 영화를 보면서 이 양반 시작을 하고 느꼈는데, 저도 언젠간 그런 사람이 되면 좀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제 영화의 어떤 스펙트럼을 줄일 수 있는 건 없는데, 아마 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네.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 감독님의 작품들을 이제 지켜본 관객으로서는 감독님이 매번 안전한 길을 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앞으로 만들어가실 대중 영화라는 것이 또 이제 궁금해지고, 아마 우리가 뻔하게 생각하는 그 대중 영화는 아닐 것 같고, 또 어떤 질문들을 세상에 내놓으려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서히 맞춰야 할 시간인데, 혹시 질문이 하나 더 있으시다면 요것까지 듣고 정리해 볼게요. 네. 네, 너무 잘 봤고요. 끝나고 나서 계속 궁금한 생각이, 이 상황 설정에 대해서 학교의 교실인데 학생은 없이 선생 2명만 인질극이 벌어졌는데, 그게 만들어지는 상황까지 설정을 하신 건지, 또 한 명의 선생은 왜 사망을 하게 됐고 그 어떤 교과목인지 그런 설정도 있으시면서 궁금합니다. 상황 설정은 방학 기간에 그 선생님들은 한 2분씩 그 조를 짜가지고 학교에 나오는 그런 그 뭐라고 그러지? 그 있잖아요. 뭐 약간 주번처럼 당직같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정을 했고, 2분 정도 그 학생주임, 저희는 학생주임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학생부장 뭐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하고 다른 선생님이 젊은 선생님 2분이 있는데, 교무실로 찾아온 탈주범이 이들을 납치해서 이들을 잡아서 교실로 들어갔다.
거기서 젊은 친구가 반항을 했다. 그래서 젊은 선생님을 죽였다. 이렇게 설정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수업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어쨌든 국어를 담당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시책의 그 담당한 것까지 설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있었다 하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20년 전이니까. 아마도 그 전사는 그 정도만 설정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 영화 아직도 이렇게 해야 할 이야기가 많은 작품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거의 영화보다 약간 길게 대화를 나눠보았어요. 그래도 즐거우셨죠? 다들? 네. 이 사진 찍으셨나요? 인증사진 남겨서 SNS 이벤트도 꼭 참여해주시고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감독님한테는 이것이 20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만든 연출작이지만 또 약간 우리가 함께 본 이 영화는 어떤 한 감독이 이 영화를 처음 시작할 때 약간 그 온도 같은 것을 좀 전해주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오랜만에 감사하게 청선별곡으로 관객분들 만난 소감과 함께 끝인사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까봐요. 생각보다 그때는 저기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제 예상에 한 3배 정도 되는 분이 지금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토요일날 이게 짧은 독립영화 장편도 아니고 짧은 단편을 물론 뭐 3,000원이긴 한다만 이게 또 생각해보면 되게 좀 한번 투자할 수 없는 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와주신 관객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물론 많이 예전에 미흡하고 뭐 그런 작품 열정 20년 전에 한 20대 청년이 되게 열심히 하려고 했던 영화라고 생각하시고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단편 영화 재밌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 메가박스와 이제 인스토리가 함께 짧은 영화 이런 시리즈도 재밌는 영화 아마 선별해서 보여주실 거예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보시고 그분들의 어떤 발자취를 따라가시면 진짜 재밌는 영화들이 많으니까요. 많이들 단편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 평론 영화에 대한 기대는 아직 버리지 마시고 조금 더 재밌는 영화 많이 나올 테니까 평론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 LED 화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놀랐는데 저 영화보다 예고 나오는 기차 이런 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만 보셔도 1,000원씩 할 것 같은데 많이 즐겨주시면 좋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전처럼 재미있는 감사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입소문 내주시고 이 작품도 주변에 좀 공유해 주세요. 이거 그 주변에 아마 여기에 영화 감독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주변에 영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전해주시면 보면서 자극도 얻고 용기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